지난 주말 전남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영농 기반을 닦아가는 청년 농부들이 땅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땅을 구한다 해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로 접어든 박홍률 목포시장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체감하는 큰 목포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장마전 선의 영향으로 주말 사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 미평동의 한 도로입니다. 많은 비로 파인 도로를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합니다. 진도에서는 주택가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고 광양에서는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영안의 한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벼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비로 전남에서 5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주택 배수 지원 및 도로 통행 장애에 따른 나무 제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우 경보 시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위험 요인 발견 시 자체 처리보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0일 전남 전체 시군에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광양 140, 장흥 137, 순천 12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3일까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1일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며 7월 3일 수요일까지 목포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재난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야심차게 마련한 임대형 스마트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년들이 농사를 익히고 영농 기반을 닦아가는 기회로 활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청년 농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1기 교육생인 이혜진 씨. 2년 전 전문 교육을 마치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여유로운 농촌 생활에 만족감이 높은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년 6월 스마트팜 임대가 만료되지만 아직까지 농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농지은행의 경우 임차할 만한 땅이 많지 않을 뿐더러 개별 농가를 수소문해도 외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소유주들이 많아 번번이 좌절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지인들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농지은행도 보긴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원하는 매물은 좀 큰 평수의 땅인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뭐 기존에 어떤 분들이 뭔가 실수를 해왔던 게 있으면 이제 그게 소문이 사실 빨리 퍼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지인한테 땅을 주지 말자. 약간 이런 것들이. 땅이 구해져도 문제입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부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려 하지만 자격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농업인 사업자금 보증의 경우 땅을 담보물로 잡다 보니 농지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도 마찬가지.
대부분 5년 이상 자가농에 유리해 농지 없이 임대로 시작한 청년 농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고흥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정착을 하고 싶은데 이제 땅을 참 구하기도 어렵고 일단 땅을 구한다고 해서 이제 온실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또 대출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참 고민이 많아요, 요즘. 실제로 최근 전남 지역 청년 농부들에게 지역 정착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더니 융자시 담보나 보증인 요구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새로운 임대 시설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 농부들. 전남도가 내세운 스마트 청년 농업인 10,000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된 사업지로 오는 2031년까지 복례면 일원에 축구장 240여 개 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산업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비롯해 3개 사업이 예타 면제된 만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수탁심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진행된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수탁심사 과정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어떤 노동단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 전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지난 6월 여수 국가산단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번 특별감독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분전함, 충전함 방호 조치 미실시와 황산 취급 작업자 보호장갑 미지급 등을 확인한 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달 7일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후 4시간가량 늦게 신고해 은폐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후보 확정을 놓고 잡음이 일었던 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결국 파행을 맞게 됐습니다. 목포시의회는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조성호 의원 14표, 민주당에서 제명 처리된 김기선 의원 6표, 무효 2표로 조 의원의 의장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부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관호 의원과 관광경제위원장 후보 박효상 의원이 각각 찬성 9표와 11표로 과반 이상을 얻지 못해 불신임에 그쳤습니다. 한편 운영위원장은 정재훈, 기획복지위원장은 최현주, 도시건설위원장 최환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나머지 원구성은 재공고를 거쳐 오는 9일 임시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박홍렬 시장이 이끄는 목포시정이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을 지역 발전에 기반을 다졌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남은 2년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짚어봅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 건설을 목표로 민선 8기를 시작한 박홍률 목포시장. 지난 2년 동안 모두 8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교육과 기회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특구 지정, 미래산업 기반 확대, 의대 유치 활동, 전국 단위 체육 행사 개최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머무는 관광 기반 구축과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 국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구를 2개나 지정받았습니다. 상당히 큰 잔치죠.
물론 이 특구가 되면 세제 지원이 되고 재정 지원이 되고 사업 관련 규제가 좀 해제해주는 그런 특례를 받기 때문에 지역 발전 전략으론 모두 8개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에선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친환경 선박 개발, 선박 수리 분야 같은 특수조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산식품 산업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소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에선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지원하고 지역 먹거리와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도시환경은 목포 역세권 개발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과 복지, 대규모 기반시설 분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이끄는 선안권 거점 도시, 의대 유치, 신안통합, 대규모 SOC, 대반동 수세선 정비, 서산도 농구 재개발 이렇게 해서 같이 해가지고 선안권 거점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21만 선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목포. 민선 8기 표로 내세운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을 제대로 실현해낼 수 있을지 단체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7가지 제도 개선 과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에는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과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3조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과 인구 감소 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보장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이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같은 과제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중앙부처의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수소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한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지역 기업들의 수소 산업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상 기업은 수소 산업 분야 기술력이나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으로 전남도는 선정된 12곳을 여수와 광양 지역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를 위해 14개 지역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최근 여수시와 고흥군을 비롯한 14개 시군과 전남바이오진흥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운영기획서 마련과 교육발전전략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말 1차 시범지역에 포함된 목포시 등 7개 지역을 포함해 전남 모든 시군이 2차 시범지역에 지정되도록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말에 발표되며 선정된 지역에는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여수 지역을 둘러싼 5개만의 특징에 맞춰 균형 개발하는 사업으로 여수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해 장수만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가망만 마리나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